안녕하세요. 제게 있었던 이야기 한번 적어보고 싶어서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재미나게 써보라고 해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제가 한 살 더 많아서 나름 연상연하 부부예요. 그래봤자 연애 때부터 그냥 동갑인 친구처럼 서로를 대해왔긴 했습니다. 저는 살짝 마당발 스타일이에요. 두루두루 잘 지내고 상대가 누구라도 어느 정도씩은 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반면 남편은 인간관계가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특히 오래된 관계가 4명 있는데요.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났다는 동창이고, 다른 3명은 전부 대학 동기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하나가 결혼을 상당히 일찍 했어요. 과 CC였는데 군대 가서도 계속 사귀었대요. 그리고 전역했을 때는 여자친구가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들, 인맥들 다 통틀어도 이 동창 친구가 결혼을 가장 빨리 한 사람이래요. 군대 전역 전에 혼전 임신으로 가졌던 아이를 저희 결혼식 때 양해 구하고서는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벌써 애가 초등학생이었네요.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 터울이 컸죠. 다른 대학 동기들하고는 남편이 아주 가끔 만나서 놀고 들어오는데, 이 고등학교 동창 친구하고는 가족 모임을 주로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인 제가 편하게 생각해 주니까 남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집하고 만나면 되게 좋았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부인 되는 사람도 또래라서 대화의 결이 잘 통하면서도 아이들 나이는 제각각 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 조언을 얻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집이 일찍 나와서 저희 결혼식 때도 참석해 같이 사진을 찍었던 첫째 딸 서윤이, 나중에 낳은 아들인 둘째가 서준인데요. 저희 집도 마침 아이 둘이 딸과 아들입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 둘만 있고 저는 위로 언니 하나가 있어요. 각자 형제 자매만 있는 집에서 자라왔는데, 저희는 남매를 낳아버렸으니 애들 키우면서 생기는 애로사항들을 은근히 그 집에게서 많은 조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선배이자 육아 선배인 집이었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사무직 맞벌이인 저희 집과는 그 집이 좀 달랐습니다. 그 부부 두 사람 다 사무직 경력은 전무했고요. 그 친구는 원래 인테리어 쪽 일을 오래 하다가 계속 안 풀려서 샤시하는 일로 넘어갔고, 그 친구 아내는 쭉 전업주부로만 살았어요. 그 친구는 인상부터 다부져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은 부드럽고 유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조금 우락부락한 인상이라 제가 처음 봤을 때 속으로 놀랐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일 수가 있는지 신기하고 의심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입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슬슬 이야기를 듣자 외모와 다르게 수줍은 감성이 가득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친구 아내는 뭐랄까 인자한 느낌의 얼굴입니다. 피부도 하얘서 유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나서 그 부부를 보고 있자면 약간 미안한 표현이지만 미녀와 야수 같아요. 하여튼 저도 꽤 친하게 잘 지냈던 집이었어요. 특히나 저희 남편이 생활하다가 힘들 때 가족인 저한테는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속내를 밝히고 싶을 때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고 그 다음으론 가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고단한 당금질을 하는 동안 그 친구의 존재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느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신도시로 이사가면서 전보다 교류가 많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각오는 했던 바이지만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니까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저희 부부가 참 많이 고군분투했네요. 친정집이 가까워지면서 친정 식구들 손을 빌릴 수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긴 했지만요. 확실히 사는 곳이 멀어지니까 그 집과 연락이 통 없었다가 아주 간만에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친구 아내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장사를 하려나 봤더니 카페였습니다. 딱히 내세울 재주나 경력이 없기에 카페가 접근성이 낮아 보였다고 했어요. 초대해주길래 반갑게 찾아갔죠. 막 오픈한 직후에 방문했던 것이라
매장이 어수선해 보이긴 했지만 지인들이 꽤 찾아줬는지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느낌 괜찮았어요. 여기 완전히 동네 자체가 요즘 핫플레이스잖아요. 너무 멋져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잘 될 것 같은데요. 에이, 아니에요. 장사 초짜니까 오히려 위치빨이라도 받으려고 무리해봤죠. 상권이 활성화될수록 건물주만 신난다더니 사실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여기 자리세며 기본 월세가 장난 아니라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멀리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심 부러웠어요. 월급쟁이들이 꿈꾸는 게 결국 이렇게 자기 가게 번듯하게 차리는 거, 그게 궁극의 목표인 사람들 많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아직 돈 들어오고 있을 때 장사를 시작해 볼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수입원이 생겨야 안심되는 상황이었을 테니 옳은 선택이라고 저도 여겨지더군요. 그 후로 가끔 인스타나 블로그로 그 카페 소식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몇 년간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몇 번 되지 않았고요. 장사하느라 바쁠 텐데 딱히 그럴 엄두가 안 났네요. 저희 집도 정신이 없었어요. 애들은 이제 자기들 다 컸다고 서서히 대들기 시작하고 티끌만한 것들이 벌써 자기들 사생활 존중해달라면서 저랑 선 그으려고 들고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애들한테 발언권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스운 생각을 자주 하면서 지내던 것 같아요. 아기 때는 마냥 예쁘던 아이들이 좀 컸다고 파락파락 대드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회사에서 자리 보존하느라 애쓰는 남편도 힘들긴 내 한 가지였죠. 내가 진짜 우리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 때문에 하루하루 버틴다. 출퇴근의 원동력이자 비타민이야. 제가 짜증스럽게 투정 부리면 남편은 그래도 애들 예쁘다면서 편들어주는 거 있죠? 그런 말 들으면 저도 할 말 없어지는 거죠. 자는 애들 뽀뽀 한 번 더 해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요. 잠깐씩 삐걱대기는 해도 저희는 일상적인 부부, 아주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집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왔어요. 거기는 첫째가 다 컸으니까 자리 잡는 것도 앞으로 더 빠를 거라고 여겼고요. 뭐가 됐든 언제나 저희 집보다 앞서가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핥기로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지른 착각이었나 봐요. 남편의 얼굴이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생각엔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그 친구가 카톡으로 뭐하냐, 잘 지내냐 이런 내용을 뜬금없이 보내와서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예 신경이 안 쓰이진 않아서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남편이 난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 잠깐 들르고 싶다는데 그러라고 할까? 그 친구가 저희 집을 방문하겠다는 거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거절할 명분도 마땅치 않았거니와 안 그러던 사람이 돌발적으로 굴 때는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그 친구가 걱정되는 눈치였고요. 30분 이상 지났을까요? 그 친구가 커다란 수박을 들고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한창 비쌀 때인데 뭐 이런 걸 사왔냐면서 남편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같이 수박 잘라 먹자니까 뒀다가 차갑게 해서 맛있게 저희끼리 먹으라고 그럽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면서 제가 내온 시원한 주스만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둘이 편하게 있으라고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목소리는 다 들렸죠. 그 친구가 본론을 꺼내기 전부터 저는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직감해버렸고 그 직감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윤이가 2학기를 어떻게든 등록하고 싶어 하더라. 아직 밀린 대출금도 많은 상황인데 학교 다니면서 드는 생활비에 돈 나갈 것 투성이라서 더 늘어나게 생겼어. 감당 안 돼, 정말. 우리 집에 지금 그만한 돈이 없다. 바로 돈 빌려달란 소리였죠.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군대라도 보냈을 거라면서 허탈한 웃음을 흘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샤시 회사를 아직 잘 다니는 줄로만 알았고 핫플레이스에 멀쩡히 카페 차려서 그걸로 부수입 올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소식 업데이트가 너무나도 안 되고 있었나 봐요. 그 집 첫째 서윤이 수능 때나 연락 주고받은 게 저로서는 다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어느 정도 그 집 사정을 알고 있었던 듯 했는데 카페가 아예 적자라 골칫덩이라는 그 친구의 말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안 되고 있을 줄은 거기까진 남편도 몰랐나 봐요. 권리금 3천 주고 들어갔던 곳인데 지금 권리금 2천 조금 넘거든. 벌써 내놓은 지가 언제야. 봄부터 내놨는데 그래도 거래가 안 된다. 여름이 성수기라서 그나마 버텨볼까? 아니면 여름 대목 노리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다. 갚아야 할 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가게만이라도 넘기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 카페가 너무 안 되어서 가게 월세조차 못 벌고 있다는 내용은 정말 처참한 것이었어요. 개업하고 처음 5달 빼고는 계속 월세보다도 못 벌고 있었다네요. 그럼 지금까지 적자 운영을 해왔다는 것인데 얼추 계산해봐도 너무 막막한 액수였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염치 없고 그래도 직접 또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부탁하고 싶었어. 그래서 불쑥 찾아와 버렸다. 내가 정말 우리 집 사람이랑 각오하고 작정하고 반드시 갚을 테니까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그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도 그만큼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 어떤 말도 섣불리 뱉기가 어려웠겠죠. 집이라도 팔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여차하면 정말로 집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대로 빨리 갚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믿어주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을까?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어버린 걸 티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고 난감하더라고요. 현관 앞으로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진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그 친구를 달래다가 배웅하겠다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암만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군요. 정말 한참 만에 돌아오길래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냉큼 물었더니 그냥 이런저런 생각 좀 하느라 라며 남편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 제가 노파심이 안 날 수가 없었죠. 여보, 그 돈 줄 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현금 1,000만 원 그거 우리한테 엄청 큰 돈이야. 그럼 나도 알아. 정말이야? 그럼 돈 안 빌려주는 거지? 그래, 알았어. 남편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어째 마지못해 수긍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원래 남편이 돈을 빌려줄 사람은 결코 아니었고 그 친구도 자기 살 구멍은 어떻게든 찾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단은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운 어두운 저의 시야에 어째 그 친구의 축 처진 어깨가 아른아른거렸습니다. 소득 없이 저희 집을 나섰던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었죠. 그게 자꾸 잔상으로 남아서 한참 잠을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문득 어느 순간 제 옆에서 작게 한숨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옆으로 돌아 누운 채로 진작 잠이 든 줄 알았던 남편이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날 자면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네요. 다음날 은근슬쩍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연락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 따로 말이 없네.
제가 내심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나 솔직히 도와주고 싶다. 뭐? 뭐? 그럼 뭐야? 돈 빌려주겠다고? 반대할 거 알고 싫어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만 고집부리겠어.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고만 말하는 것뿐이야. 남편이 입맛이 없다면서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에 저도 정말 심란해졌어요. 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서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지 그 친구를 향한 원망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아내의 근황이 궁금해졌어요. 대체 적자인 카페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 실제로 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주말에 카톡 하나 미리 남기고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왜 처음에 가봤을 때 몰랐을까요? 주차할 데 하나 없어서 골목 안에 간신히 대야만 하는 그 불편한 조건을요. 카페의 규모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몰랐으나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내부 홀 장사를 주력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테이크아웃 포장 판매를 주력으로 하기도 애매한 구조였습니다. 카페가 자리한 동네가 핫플레이스이면 뭐하나요? 반사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을요. 주말 낮 시간이 이 정도로 한가하다면 평일에는 그야말로 파리가 날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네요. 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다른 카페들에는 사람이 꽤 앉아있던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기에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마케팅 생각은 없으시냐고 이것부터 물어봤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올 연초에도 인스타 홍보 비용으로 600만 원을 썼는데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는 겁니다. 블로그 홍보단이 몇 차례 와서 음료랑 빵을 무료로 실컷 먹기만 하고 그것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네요. 너무 어설펐나 봐요. 그냥 제가 장사할 제목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 친구와 아내가 씁쓸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이 상태라면 권리금 2천에도 팔리기도 어려웠어요. 방학이라 평일에는 첫째 서윤이가 가게를 봐주고 있다는 말에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서윤이 등록금 걱정을 들어버렸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입을 앙 다물고 커피만 마시기 시작하자 그 친구 아내도 짐작되는 바가 있었는지 미소를 짓더군요. 그이가 찾아가서 부탁드린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2억 2,500에 내려서 내놓기로 한 상태예요. 이거 팔리면 좀 낫겠죠. 그러니까 저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보기엔 전혀 안 괜찮아 보여서 대충 이야기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주말 내내 애들 놀아주는 모습에 평소랑은 다르게 어딘가 퀭해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굳히게 되었죠. 나설 때 나서고 지를 때 지르면서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서윤이 걸음마 떼기 전부터 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보니까 돈 쓸 일 많은 대학생 됐는데도 내가 용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고. 다른 건 몰라도 용돈 정산은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네 부탁대로 도움은 못 줘도 용돈 안 주는 삼촌으로 남고 싶진 않아. 너 계좌 그곳으로 보내주면 되지? 이거 서윤이 용돈이니까 삥땅 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금세 돈을 붙여준 모양이었어요. 애들 숙제 봐주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표정 뭐야? 설마 벌써 돈 보냈어? 바로 이체해버렸다. 못 살아. 진짜. 근데 잘했어. 마음 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미안해. 뭘 이제 와서. 됐어. 좀 있다가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정말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콧물 먹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이미 보내버린 돈을 어쩔 수 없으니 그 집이 요긴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허락하에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사실상 언제 갚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였으니 저희로선 어떻게든 1,000만 원을 잃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가시방석이었는지 그 친구나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낯빛이 질리곤 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냥 그 돈 없어진 거라 생각하고 지내자고 먼저 그랬습니다. 절대 그 친구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었던 남편이 저에게 고마워하며 반색했죠.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욕하고 있었어요. 괜히 나약해져서 돈을 빌려줬다며 내 쪽으로 그 후회를 수십 번은 더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그 집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스키장에 함께 가족 나들이 가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주말에 1박 2일로 놀다가 오는 거 어때요? 가족끼리 동반 스키장 캠프 어때요? 애들이 스키 썰매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꼬꼬마 시절부터 겨울이면 늘 우리 집에 내드리긴 했는데 대뜸 그 비싼 스키장 캠프 1박 2일 게다가 돈을 다 지불할 테니 몸만 오라는 멘트에 갑자기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한테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그 친구가 막 1,0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였어요. 절로 환호성이 터져나왔네요. 생각보다 빨리, 그것도 예상치 못했던 타이밍에 이렇게 갑자기 돈을 돌려받으니까 원래 없었던 돈이 생긴 것만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스키 캠프를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적자 운영 카페 그 얘기, 저랑 남편은 진짜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카페를 무려 권리금 3천에 넘겼다는 겁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 3천 주셨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적자나던 가게를 그 권리금 그대로 주고 양도받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는요, 그 돈 빌려주셔서 다시 의욕 가지고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처 부동산에 가게 내놓았던 것을 철회했었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부동산 아저씨가 저희 가게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적당한 사이즈의 매물 찾으러 온 손님이 있는데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저희 가게만 한 정도면 딱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손님 오시라고 해서 저희 카페를 구경시켜드렸어요.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 젊은 아가씨가 저희 카페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자기는 딱 이 위치 정도에서 이만한 가게면 완벽하대요. 제가 그 말 듣고서 저는 3천에 들어왔고 지금 그 금액 아니면 양도 안 하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고민해보겠다더니만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3천으로 하겠다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진짜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 친구 아내에게 저랑 남편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안 빌려줬으면 가게 잘 팔아봐야 1,500 언저리에서 그냥 넘길 운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밀린 보험료며 체납되어 있었던 것들 싹 다 내고 당장 급한 불이 꺼지니까 오기가 생겨서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한테 너무 고맙다고 거듭 인사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네요. 사실 빌려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절친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뿐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서 결단 내렸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결과로 이어지다니요. 1박 2일 실컷 재미있게 노는 비용을 그 집에서 다 냈습니다. 정말 알차게 잘 놀아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희 애들 크리스마스 용돈이라고 각각 100만 원씩 준 거 있죠? 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네요. 미래를 위한 투자비 명목으로 제가 바로 저금해둬서 그 200만 원 아직까지도 잘 간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큰 용돈 투척이라니
은혜를 아는 그 친구 부부의 진실된 마음에 저희 부부 또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죠. 정말 간발의 차로 가게를 양도하게 되었다면서 그 친구가 또 고맙다고 거듭 인사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처참한 실적의 카페인데 코로나까지 겹쳤다면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을 게 뻔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은혜를 갚으려 드는지 모릅니다. 두고두고 고맙다고 하는 그 친구와 남편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 문제로 엮였던 관계인데 오히려 그 일 이후로 잘 지내게 된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저희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그 친구의 용기에, 그리고 결코 헛되게 돈을 날릴 사람이 아니라면서 지난날 쌓아온 우정을 저버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제 남편이 이뤄낸 값진 우정이죠. 물론 그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허가증 서준 저의 목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집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면서 재도약을 이루어냈어요. 샤시도 장사도 아닌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는데요. 이 시국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아주 영리하게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저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이 잘 될수록 뿌듯하고 좋아요. 저희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때의 일로 저는 남편에게도 뭔가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인생 살면서 진정한 내 사람, 진정한 내 편 만나고 만들기가 어디 쉽나요? 단 한 명의 인연도 힘들어요. 나이 들수록 이런 게 힘드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귀중한 인연이 이미 있는 것은 물론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며 다룰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도 더 좋은 아내이자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